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푹 빠져드는 곳이죠. 로블록스에 대해 아주 깊숙이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루 이용자가 1억 명을 넘어섰다고 하고 또 그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분기당 수십억 시간이라니.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예요. 이게 단순 게임 플랫폼이라고만 하긴 좀 그렇고 거대한 가상세계이자 창작자들이 직접 막 경제활동까지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로블록스가 왜 이렇게 강력한 매력을 갖는지, 또 그 이면에는 어떤 현실적인 고민들이 있는지, 특히 투자 관점에서는 어떤 점들을 좀 균형 있게 봐야 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케이, let's unpack this. 로블록스 그 이용자 규모나 참여도를 보면요. 진짜 입이 떡 벌어질 정도예요. 일간 활성 이용자 1억 명 졸파. 이것도 놀라운데 분기별 참여 시간이 계속 그것도 아주 빠르게 늘고 있다는 점도 참 인상 깊어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몰입할까요? 핵심이 뭘까요?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해서 실시간으로 막 소통하고 교류하는 그 경험, 그 자체가 아닐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경험들이 계속 쏟아져 나온다는 점, 그게 중요하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경험이라는 건 사용자들이 직접 만드는 게임이나 아이템 같은 거, 흔히 사용자 제작 컨텐츠, UGC라고 부르는 것들인데요. 이런 UGC랑 또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생긴 수많은 커뮤니티들이 이용자들을 계속 붙잡아두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되고 있어요. 물론 월간 순수하게 결제하는 이용자 수가 늘어나는 건 좋은 신호죠. 근데 여전히 그 지역별, 예를 들어 북미랑 다른 지역 간이라든지 아니면 연령대별 이용 행태에는 차이가 좀 보이긴 합니다. 아, 사용자 제작 컨텐츠. 그게 핵심 동력이란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여기서 로블록스의 아주 흥미로운 구조가 드러나는데요. 바로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라는 겁니다. What's fascinating here is 로블록스는 회사가 직접 게임을 막 만들기보다는 창작자들이 게임이나 다양한 경험을 만들 수 있는 도구, 그러니까 로블록스 스튜디오 같은 거요. 그리고 그걸 배포하고 또 수익화할 수 있는 시스템, 결제 시스템까지 다 제공하는 일종의 양면 플랫폼 성격이 아주 강해요. 아하. 그러니까 창작자랑 이용자, 이 양쪽을 모두 끌어모으는 그런 구조라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이용자가 많아지면 그걸 보고 더 많은 창작자들이 여기서 뭔가 만들어 볼만 하겠는데? 하고 매력을 느끼고 모여들죠. 그러면 당연히 더 새롭고 다양한 콘텐츠가 생겨나고요. 그럼 그 콘텐츠가 다시 더 많은 이용자를 끌어들이는 거죠. 이 선순환 구조, 이 거대한 생태계를 계속 움직이게 하는 연료가 바로 로벅스라는 가상화폐, 그리고 창작자들한테 수익을 나눠주는 보상 시스템인 거고요. 아하. 그렇다면 창작자들한테 공정하고 또 예측 가능하게 보상을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매우 중요합니다. 이 창작자 생태계의 신뢰를 계속 유지하려면 수익 분배 정책의 일관성이 정말 필수적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본격적으로 도입될 광고 시스템과의 균형점, 이것도 아주 섬세하게 잘 타자야 할 숙제고요. 자칫 잘못하면 창작자들이 떠나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플랫폼이 막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도 재무제표를 보면 좀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Here's where it gets really interesting. 플랫폼의 미래 성장성, 이걸 보여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부킹스 있잖아요. 사용자들이 로벅스를 산 총액. 이건 계속 늘어나는데 정작 미국 회계기준 객으로 보면 여전히 적자 상태란 말이죠.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걸까요? 그게 바로 많은 투자자들이 궁금해하는 지점인데요. 이게 몇 가지 이유가 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우선 사용자가 로벅스를 딱 구매하는 시점, 이게 부킹스로 잡히는 시점이죠. 근데 로블록스가 그 돈을 실제 매출로 회계장부에 기록하는 시점 사이에는 시간 차이가 존재해요. 로벅스는 사용될 때 매출로 잡히거든요. 아하, 부킹스가 바로 매출이 되는 게 아니군요. 약간 이연되는 느낌이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비용 구조에 문제가 있습니다. 전 세계 1억 명이 넘는 이용자들에게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서버나 네트워크 같은 인프라에 어마어마한 투자가 필요하죠. 근데 이건 매출이 늘어난다고 해서 바로 줄일 수 있는 비용이 아니에요. 고정비 성격이 아주 강합니다. 특히 로블록스는 어린 이용자 비중이 높으니까 그 플랫폼 내 안전 문제, 트러스트 앤 세이프티라고 하죠. 그거랑 규제 준수를 위한 투자 비용도 상당하겠어요.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투자는 정말 타협할 수 없는 영역이죠. 여기에 창작자들에게 지급하는 그 개발자 교환 프로그램, 데벡스라고 하는데 그 비용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또 해외 시장 확장이라던가
뭐 생성형 AI 같은 신기술, R&D 투자, 이것도 지속적으로 비용 부담을 키우는 요인이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매출이나 부킹스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비용이 더 빠르게 증가하거나 뭐 비슷하게 증가하면서 이익이 충분히 늘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이걸 이제 운영 레버리지 효과가 아직 본격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 비용 구조 때문에 이익을 내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군요. 이런 상황이 주식 가치 평가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치겠네요. 그럼요, 당연합니다. 현재 로블록스의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지표들, 뭐 예를 들어 주가 매출 비율, PSI 같은 것들을 보면요. 시장 평균이나 다른 성장주들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일종의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되고 있는 거죠. 이건 시장이 로블록스 플랫폼 자체의 잠재력, 그 미래 가치는 아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 반대로 말하면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조금만 뭔가 잘못돼도 실망감이 확 커질 수 있다. 이런 위험도 있다는 거겠군요. 정확합니다. This raises an important question. 과연 현재의 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할 만큼 실적 개선이 꾸준히 뒷받침될 수 있을까? 이 질문이죠. 만약에 이용자 증가세가 좀 둔화되거나 비용 통제가 생각보다 더디거나 아니면 새로운 수익 모델이 기대만큼 성과를 못 낸다면 이 높은 기대감은 진짜 순식간에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주가 배수, 그 멀티플이 급격히 낮아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 시즌 전후로 시장의 기대치와 실제 결과 사이의 그 간극을 아주 면밀히 살펴봐야 하는 거죠. 플랫폼의 미래 잠재력, 이걸 뭐 옵션 가치라고도 하는데 그건 분명 매력적이지만 이걸 재무제표상의 숫자로 증명해내는 것, 이게 바로 로블록스가 지금 마주한 가장 큰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적자 구조를 벗어나고 또 지속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서 로블록스가 꺼내든 카드는 뭘까요? 아까 잠깐 나왔던 광고랑 가상 상품 거래, 버추얼 커머스 이거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 두 가지가 현재 가장 주목받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에요. 플랫폼 내에 좀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몰입형 광고, 이걸 도입하고 또 사용자들이 아바타 꾸미는 아이템이나 게임 내 아이템 같은 걸 지금보다 더 활발하게 만들고 거래하도록 유도하는 거. 크리에이터 마켓플레이스 활성화가 핵심이죠. 잠재력은 커 보이는데 실제로 이게 성공하기까지 넘어야 할 산도 꽤 많아 보입니다. 특히 광고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광고의 경우 그냥 뭐 배너 하나 띄우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야 하죠. 대형 브랜드 광고주들이 로블록스에 광고하는 게 우리 브랜드 이미지에 안전하고 또 실제로 효과도 있네, 이렇게 확신을 하고 꾸준히 예산을 집행하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 광고 효과를 측정하고 기여도를 파악하는 방식, 이걸 이제 어트리뷰션 모델이라고 하는데 이걸 아주 정교하게 만들고요. 또 브랜드가 안심하고 광고할 수 있는 환경, 즉 브랜드 세이프티를 확실하게 구축하는 게 필수적입니다. 어린이 용자가 많다는 점도 광고주 입장에서는 되게 조심스러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기술적, 정책적 안전장치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북미 외 지역의 사용자당 평균 수익, ARPU라고 하죠. 이게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인데 이걸 끌어올리는 것도 시급한 과제예요. 각 지역에 맞는 결제 시스템을 도입하고 현지 물가나 이용 행태를 고려한 맞춤형 가격 정책을 쓰고 또 현지에서 인기 있는 캐릭터나 IP랑 협력하는 거,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죠. 혹시 뭐 프리미엄 구독 모델 같은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멤버십 혜택 강화도 수익 안정성에는 기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만 로블록스 성공의 핵심 요인 중 하나가 무료로도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점이거든요. 그래서 유료 모델을 도입하더라도 핵심 경험의 접근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아주 섬세하게 설계해야 할 겁니다. 자칫하면 기존 이용자들이 막 반발할 수도 있으니까요. 새로운 수익원 갈굴과 함께 기술 투자에도 상당히 공을 들이는 모습인데요. 특히 그 생성형 AI 도입, 이게 눈에 띄더라고요. 네, 로블록스는 기술 회사로서의 정체성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 도구를 활용해서 사용자들이 뭐 코딩 지식이 좀 부족하더라도 3D 모델링이나 게임 로직 만드는 거, 스크립팅이라고 하죠. 이걸 더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 이거는 컨텐츠 공급을 정말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창작의 장벽을 낮춰서 더 많은 사람들을 창작자로 끌어들이려는 그런 전략이군요. 그렇죠. 동시에 사용자들이 그 방대한 콘텐츠 속에서 원하는 경험을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이나 추천 알고리즘을 개선하고요. 또 수많은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해도 끊김없이 부드러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서 네트워크 엔진을 최적화하는 노력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 보호나 부적절 콘텐츠 필터링 기술 강화,
이건 뭐 플랫폼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투자 영역이고요. 기술로 플랫폼을 더 매력적이고 안전하게 만들려는 노력이군요. 하지만 경쟁 환경도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플랫폼들이랑 경쟁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로블록스의 경쟁 상대는요, 단순히 다른 게임 회사들이 아니에요. 이용자들의 시간을 점유하기 위해 경쟁하는 모든 플랫폼이 경쟁 상대라고 봐야죠. 영상 시청 플랫폼인 유튜브나 픽톡, 또 소셜 기능이 강한 에픽게임즈의 포트나이트, 그리고 로블록스처럼 사용자 제작 콘텐츠 기반의 거대한 세계를 구축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인크래프트, 이런 데들이 대표적입니다. 정말 쟁쟁한 상대들이네요. 이런 경쟁 속에서 로블록스만의 차별점을 계속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몇 가지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첫째는 영화나 애니메이션, 음악 같은 다른 미디어 분야의 유명 IP 있잖아요. 이런 거랑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로블록스 플랫폼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 둘째는 창작자들에게 더 매력적인 수익 배분이나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생태계를 더 활성화하는 것. 그리고 셋째는 대규모 콘서트나 이벤트처럼 사용자들의 이목을 확 집중시킬 만한 그런 독점적인 경험을 꾸준히 기획하는 능력. 이게 중요해 보입니다. 기술적으로는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기업이나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플랫폼 성능을 높이면서 동시에 인프라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도 같이 해야 할 거고요. 자, 지금까지 로블록스를 둘러싼 다양한 측면들을 살펴봤는데요. 정리를 좀 해볼까요? 현재 로블록스가 안고 있는 주요 위험 요인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가장 큰 부분은 역시 아까 계속 이야기 나눴던 그 지속적인 적자 상태, 그리고 이걸 개선하기 위한 투자 비용 부담이죠. 아직 수익성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새로운 핵심 수익원이 될 그 광고 모델, 이게 또 경기 변동에 민감할 수 있다는 점, 또 여전히 이용자층이 특정 연령대에 좀 집중되어 있다는 점도 위험 요인입니다. 물론 규제나 플랫폼 안전 관련 이슈는 항상 잠재적인 리스크고요. 그리고 창작자 보상 정책이 변경될 때 생태계 신뢰도가 하락할 가능성, 그리고 주가 자체의 높은 변동성, 이것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고려해야 할 위험입니다. 반면에 이런 위험들을 좀 상쇄하거나 극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인들도 분명히 있겠죠. 강력한 이용자 증가세와 그 높은 참여도는 여전히 로블록스의 가장 큰 자산이에요. 미래 매출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부킹스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고요. 창작자 생태계가 만들어내는 그 강력한 네트워크 효과. 이건 다른 경쟁자들이 쉽게 따라하기 힘든 로블록스만의 어떤 해자, 모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직 본격적으로 개척되지 않은 북미의 해외 시장의 성장 잠재력도 무시할 수 없죠. 만약에 서버 비용 절감 같은 비용 효율화 노력이 성공하고 또 광고나 커머스 매출이 본격적으로 기여하기 시작한다면 예상보다 빠르게 수익성이 개선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결국 로블록스의 그 매력적인 성장 스토리 이면에는 아직 수익 모델이 완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근본적인 위험이 공존하는 거죠. 네트워크 효과랑 성장 잠재력이라는 강력한 무기가 있지만 이게 실제 현금 흐름으로 이어지지 못하면 높은 기대치는 언제든 실망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투자자 입장에서 로블록스를 바라볼 때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들을 좀 눈여겨봐야 할까요? So what does this all mean? 네, 몇 가지 핵심 지표들의 추세를 꾸준히 관찰하는 게 중요합니다. 첫째는 단순히 일간 활성 이용자 수, DAU만 볼 게 아니고요. 총 이용 시간, 그리고 실제로 돈을 쓰는 월간 결제 이용자 수, 그리고 이용자 한 명당 평균적으로 얼마나 지출하는지를 보여주는 핵심 지표죠. DAU당 평균 부킹스, ABPDAU라고 하는데 이게 함께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와야 합니다. 이용자 증가세가 질적인 성장, 그러니까 실제 지출 증가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니까요. 단순히 이용자 수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질적인 성장 지표를 함께 봐야 한다. 이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둘째는 지역별 사용자당 평균 수익, ARPU의 격차가 줄어드는지, 특히 성장 잠재력의 큰 해외 시장에서의 결제 및 광고 시스템 현지화가 잘 이루어지면서 ARPU가 개선되는 추세를 보여야 합니다. 셋째, 인프라 비용 효율화 노력이 실제 재무제표상에서 확인되는지, 또 창작자 보상 정책이 예측 가능하게 운영되면서도 양질의 콘텐츠 공급으로 이어지는 그 선순환이 유지되는지 봐야 하고요. 넷째, 새롭게 도입되는 광고나 커머스가 단기적인 매출 증대를 넘어서 장기적으로 이용자 유지율, 리텐션이나 지출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그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데이터가 제시되는지도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회사가 제시하는 실적 전망치, 가이던스라고 하죠. 그거랑
시장 분석가들의 예측치, 컨센서스 사이의 관계, 그리고 실적 발표 전후의 시장의 기대치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패턴을 주시하는 것이 투자 타이밍을 잡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체크 포인트들을 바탕으로 로블록스에 대한 투자 전략은 어떤 식으로 접근해 볼 수 있을까요? 투자 성향에 따라 몇 가지 다른 접근이 가능할 것 같아요. 좀 공격적인 성장주 투자를 선호하신다면 부킹스 성장률이 여전히 높게 유지되고 사용자당 평균 부킹스, ABPDAU가 안정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분할 매수하는 전략. 이걸 고려해 볼 수 있겠죠?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실적 발표 같은 이벤트 전후에는 변동성이 매우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손절매 원칙이나 리스크 관리 계획을 세우셔야 하고요. 변동성에 대한 대비가 필수적이군요. 그럼 좀 더 안정적인 접근을 원한다면요?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실제 영업 현금 흐름이 흑자로 전환되는 것이 명확해지거나 아니면 해외 시장에서의 ARPU 개선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거나 또는 광고나 커머스 매출이 전체 실적에서 의미 있는 비중을 차지하기 시작하는 시점, 그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접근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또는 시장의 기대치가 확 꺾이면서 주가 멀티플이 과거 평균이나 경쟁사 수준으로 내려오는 그런 조정을 기다리는 역발상 전략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장기 투자 관점이라면 핵심 비중은 좀 제한적으로 가져가되 특정 이벤트나 지표 개선 시그널에 맞춰서 단기적으로 비중을 조절하는 그런 유연한 방식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오늘 로블록스에 대해 정말 다각도로 깊이 파고들어 봤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로블록스는 Z세대를 완전히 사로잡은 강력한 문화적 파급력, 또 독보적인 기술력, 그리고 아주 활발한 창작자 생태계를 갖춘 대단히 매력적인 플랫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메타버스 시대를 이끌어갈 잠재력 또한 충분히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동시에 지속적인 수익성을 증명해야 하는 과제, 또 광고나 커머스 같은 새로운 수익 모델을 성공적으로 안착시켜야 하는 과제, 그리고 북미를 넘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을 본격화해야 하는 과제, 이런 것들을 안고 있는 거죠. 네, 중요한 것은 위대한 기업이 반드시 즉시 위대한 주식이 되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 로블록스가 갖고 있는 높은 가치 평가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 건데요. 이 기대를 충족시키고 주가를 더 끌어올리려면 아까 저희가 이야기 나눈 그런 긍정적인 변화들이 있잖아요. 수익성 개선이 눈에 보인다거나 새로운 수익 모델이 성공한다거나 해외 시장에서 의미 있는 성장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확인될 필요가 있습니다. 메타버스와 사용자 제작 컨텐츠 경제의 장기적인 미래를 강하게 믿고 또 그 과정에서 나타날 높은 변동성을 감내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 전략적으로 접근해 볼 만한 아주 흥미로운 대상이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실질적인 이익과 현금 흐름 개선이 명확하게 숫자로 증명될 때까지 좀 더 지켜보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오늘 저희는 주로 재무적인 측면이나 성장성에 초점을 맞췄지만 로블록스 같은 플랫폼 안에서 사람들은 자신만의 가상 정체성을 만들고 디지털 자산을 소유하며 살아갑니다. 어쩌면 현실의 나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가상세계에서의 경험과 디지털 소유권 개념이 점점 더 중요해지는 현상이 앞으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라는 개념 자체를 어떻게 바꿔놓게 될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흥미로운 주문이 될 것 같습니다.